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최종 분석 픽은 가족방에서 공유합니다. 스포츠 분석 기초자료 어느 영상이든 차이가 없어요. 팩트만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날 추천 픽 공개하면서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팩트체크 고양 캐롯은 직전 원주와의 경기에서 인사이드에서 로슨과 사이먼의 활약은 인상적이다. 하지만 최근 높이와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크게 압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현재 리그 내 평균 리바운드 31.6개로 리그 최하위 수준의 골 및 장악 능력을 선보이는 고양이다. 부상 이슈와 함께 인사이드 약세가 뚜렷했던 원주의 인사이드를 상대로도 고전했던 고양이다. 서울 SK의 프론트 코트를 상대로 경쟁력을 이어가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외곽 구도에서는 조금 재미를 볼 수 있겠다. 여전히 전성현과 이정현의 외곽 득점력은 뛰어나다. 리그 평균 3점 11.7개로 압도적인 1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 3점 효율 또한 35.8%로 리그 2위에 위치하고 있다. 경기의 승패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강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셈이지만 서울도 최근 3점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효율도 34.6%로 고양이에 이어 3위에 랭크되어 있다. 서울 SK는 원희와 최준용이 최근 인사이드에서 최강의 호흡과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최준용은 외곽 지원까지 가능하고 뛰어난 어시스트 능력까지 겸비해내 외곽에서의 만능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나 디펜스에서 아주 뛰어난 면모를 드러낸다. 고양의 1옵션 외국인 두 용병들을 인사이드에서 제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최준용의 적극적인 인사이드 디펜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인사이드 경기 운영을 이어나갈 공산이 크다. 백코트에서는 외곽 생산성에서 확실하게 고양에게 다소 밀리지만 김선영과 최성원의 내 외곽 득점력이 최근 안정적이고 허일영과 최준용의 서포트까지 함께하면서 충분히 외곽 구도에서 득점 경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토작가 코멘트 서울 SK의 승으로 가닥을 잡아보자. 전반적인 인사이드 구도와 디펜스 효율에서 서울 SK가 고양을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허일영의 서포트와 최준용의 득점 가세 및 디펜스 효율이 최근 서울 SK의 인사이드 강점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줬다. 핵심 인사이드 전력이 빠진 원주의 고전을 면치 못한 고양의 인사이드 효율이라면 서울 SK가 인사이드 구도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쥘 공산이 크다. 하지만 외곽 구도는 만만치 않을 전망. 선수 구성과 전반적인 야투 효율 면에서는 서울 SK가 전혀 밀리지는 않는다. 고양의 뛰어난 외곽 득점력은 서울 SK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 오히려 외곽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은 서울 SK지만 서울 SK의 최근 외곽 효율과 득점력 등을 고려한다면 경기의 승패 자체가 뒤바뀌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서울 SK의 승을 추천한다. 팩트체크 KT는 직전 서울 SK전에서 아노시케의 더블더블 활약과 하윤기의 인사이드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서울 SK에게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하지만 전반적인 야투 효율과 서울 SK 특유의 뒷심이 살아나면서 패배를 면치 못했다. 최근 아노시케와 하윤기 듀오가 인사이드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안양의 스펠맨과 오색은 멀로와의 매치업 등을 고려한다면 객관적으로 열세인 것은 변함없다. 외곽 구도는 더더욱 KT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정성우의 부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양홍석을 중심으로 하는 윙 전력의 기복 있는 경기력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에 변준영을 필두로 안정적인 백코트 전력 라인을 구축한 안양이다. 더욱이 외곽 득점력과 성공률 모두 리그 내에서 안양이 모두 리그 상위권을 독식할 정도로 두 전력의 차이는 극심하다. 이번 일정에서도 안양을 꺾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5경기 상대 전적 모두 전승을 할 정도로 수원을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이는 안양이다. 더욱이 선수 구성과 구도 면에서도 확실하게 압도하는 것이 사실. 특히나 최근 부진에서 벗어나 득점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수원을 상대로 인사이드 장악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외곽 구도를 살펴보면 변어빙, 박지훈, 배병준 등 백코트에서 경쟁력을 이어갈 자원들이 차고 넘치는 안양과는 달리 최근 지속된 부진을 이어가는 수원의 경우 백코트 선수 구성과 약세가 심각한 상황.
정성호 홀로 이들을 제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토작가 코멘트 안양 KGC의 승으로 가닥을 잡아보자. 두 전력의 최근 맞대결만 보더라도 상성이 극명하다. 더욱이 지금 수원의 선수 구성으로는 안양을 상대하기는 버거운 것도 사실. 특히나 외곽구도에서 백코트 전력 간의 역량 차이가 심각하다. 경기당 리그 평균 9.7개의 3점을 기록하는 안양에 비해 수원은 8.7개에 그치고 있고 성공률도 34.2%인 안양에 비해 수원은 32.6%에 그치며 외곽 득점력에서의 차이도 극명하다. 전반적인 야투에 있어서도 차이는 더욱 벌어지는 모습.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안양의 5.5 핸디캡 승이 확실한 이번 일정이 되겠다. 1. 팩트체크 우리카드는 아가메즈가 없는 상태에서 치른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서 1-3으로 패배했다. 아가메즈의 자리에는 이강원이 투입되었지만 득점력이 저조했고 효율도 11%로 좋지 않았다. 나경복과 김지한이 공격을 이끌었으나 김지한의 효율은 9%대로 매우 낮았다. 미들 블로커들의 효율도 낮았고 전체적으로 공격 효율이 떨어져 있어 나경복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교체를 자주 활용하는 팀이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송이채가 감독과의 불화와 부진 등으로 인해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아웃사이드 히터 자원들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리시브가 너무 좋지 않고 공격력도 떨어진다. 선발 자원인 나경복과 김지한의 리시브 효율도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단점을 안고 경기에 나서게 된다. 황승빈의 분배 능력이 나쁘지 않아 공격진들이 3블록을 만나는 경우는 적을 것이다. 삼성화재는 용병을 보유하고 있는 팀인데도 용병 없는 KB에게 1-3으로 패배했다. 이 패배로 현재 6연패를 기록 중이다. 이크바이리가 많은 득점을 기록했지만 범실 10개와 효율 20% 등으로 만족스러운 활약을 펼치진 못했다. 김정우가 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도 점유율이 높지 않았던 것이 아쉬운 판단이었다. 김정우를 제외한 아웃사이드 히터 2옵션을 교체로 바꿔주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지만 오히려 잦은 교체로 인해 마이너스 효과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김상우 감독은 지난 경기 3세트에 홍민기를 미들 블로커로 투입하기도 했다. 지난 경기 엔트리 인원인 14명의 선수를 모두 투입했다. 경기력이 좋지 않다고 해서 교체가 무조건적인 답은 아니다. 하지만 김상우 감독은 선수 하나가 흐름을 살짝 잃으면 바로 경기에서 빼주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선수들이 경기의 흐름을 온전히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크바이리에게 주어지는 점유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김정우가 효율이 더 좋았는데도 꾸준하게 용병에게만 올려주는 세팅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 블로커들은 삼성화재를 대하기 쉬워지고 있다. 토작가 코멘트 승패를 분석하기 어려운 경기다. 분석은 우리카드이지만 왠지 하루 더 경기 대비를 한 삼성화재가 1승을 할 타이밍이다. 일단 우리카드는 용병 없이도 나경복으로 버티고 있으며 공격의 분배 능력이 좋아 상대 블로커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지난 경기 우리카드가 3세트에 급격히 흔들리며 체력적인 부분이 노출됐다. 반대로 삼성화재는 용병에게 너무 큰 의존도를 갖고 있으며 리시브도 흔들리고 있다. 삼성화재의 서브가 강하지 않아 우리카드의 리시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포커스를 승패보단 5세트까지 가는 접전 경기로 맞추는 게 현명할 것이다. 팩트체크 전주 KCC는 직전 안양과의 경기에서 허웅과 이승현, 정창영의 삼각편대로 52득점을 합작했고 이날 3점 12개와 함께 3점 효율 50%의 효율을 자랑했다. 오늘 경기는 라거나를 필두로 확실하게 서울 삼성의 인사이드 장악에 어려움이 없을 것. 삼성이 비록 대체 용병을 영입하긴 했으나 잠깐 테리의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즉시 전력으로 경기에 나서려면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그리고 여전히 제퍼슨을 비롯한 이승현의 서포트가 있어 체력적인 면에서 라거나가 우위를 가지고 서울 삼성의 테리를 상대로 인사이드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허웅, 정창영과 이승현까지 최근 이 삼각편대의 퍼포먼스와 활약이 대단하다. 더욱이 최근 리그 평균 3점 효율은 36.4%로 고향을 넘어 리그 1위를 차지할 정도. 부상자가 넘치는 서울 삼성과의 백코트 구도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맞서는 삼성은 직전 대구 경기에서 테리홀로 고군분투한 인사이드 구도에서는 대구를 상대로 우위를 가져갈 순 없었다.
이정현과 임동섭을 중심으로 3점을 활용한 득점에 집중한 것이 효과적이었지만 상승세의 대구의아투 효율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아쉽게 패배했다. 현재 데릭슨의 대체 용병으로 알레찌를 영입했다. 당장의 큰 전력감이 되진 않을 것이다. 분명히 적응 시간도 필요할 것. 하지만 테리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골 밑에서 강하게 몸싸움을 이어갈 정도로 몸이 단단하거나 피지컬이 뛰어난 전력은 아니다. 다만 외곽 득점력을 갖춘 만큼 외곽에서 서울 삼성의 다양한 공격 옵션으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다. 토작가 코멘트 전주 KCC의 승으로 가닥을 잡아보자. 무엇보다 서울 삼성의 부상 이슈로 인해 전력 손실이 너무 크다. 대체 용병을 영입했지만 즉시 전력감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는 만큼 인사이드 구도는 전주의 압승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실정. 서울 삼성이 지난 대구와의 경기에서처럼 3점을 활용해 외곽에서 활로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지만 전주의 최근 외곽 효율과 생산성은 만만치가 않다. 더욱이 전주의 3각편대의 경기력과 득점력이 최근 확실하게 물이 오른 만큼 아직 100% 전력이 아닌 서울 삼성의 백코트 구도에서 경쟁력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팩트체크 인삼공사는 이전 페퍼저 추근행을 상대로 몰빵 배구 점유율을 가져가던 엘리자벳에게 34%의 적당한 점유율이 주어지며 이소영이 27%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득점 부담을 덜어주면서 3-0의 깔끔한 승리를 기록했다. 선발로 출전했던 박혜민의 공격력이 좋지 않아 바로 교체되었다. 대신 들어온 최선아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공격 횟수는 적었고 리시브는 오히려 더 불안했다. 이번 시즌 이소영의 경기력이 일정하지 않다. 지난 경기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였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김연경과 옐레나를 막을 비책이 있어야 하는데 KGC는 흥국생명만 만나면 디그와 블로킹이 모두 떨어진다. 수비에서 많은 공을 걷어 올린 팀이 흥국생명을 항상 힘들게 했다. 이인삼공사는 수비를 잘해야 오늘 경기 해볼만 할 것이다. 이에 맞서는 흥국생명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승리하며 4연승을 달리고 있다. 1. 2세트를 내주며 패색이 짙던 경기를 3, 4, 5세트를 모두 가져오며 리버스 스윕으로 따냈다. 그간 꾸준한 활약을 보이던 김미연이 마이너스 8%의 공격 효율과 31%의 리시브 효율로 부진하자 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김미연과 교체되어 들어가는 김다은도 공수에서 모두 부진했다. 김연경과 옐레나가 많은 득점을 가져오면서 경기를 승리할 수 있었다. 주전들이 흔들릴 때 넣을 선수들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경기였다. 감독이 팀에 큰 변화를 주려고 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김미연과 김다은이 제 컨디션만 찾는다면 다시 제 궤도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토작가 코멘트 흥국생명의 우세를 예상한다. KGC는 이소영의 기복을 잡는 것이 중요해 보이며 그 외에도 국내 자원들의 득점이 필요하다.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면 다시 엘리자벳에게 공을 몰아줄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흥국생명의 김미연의 페이스가 다소 떨어져 있고 교체 멤버 김다은 마찬가지다. 김연경과 옐레나의 득점력이 꾸준하기 때문에 경기를 승리할 수는 있을 것이나 핸디캡 마이너스 12.5는 많이 부담스러워 보이는 흥국생명이다. 팩트체크 하나원큐는 직전 신한은행과의 경기에서 뛰어난 속공이 인상적이었다. 15개의 속공을 성공하면서 페인트 존에서의 점수 등 인사이드 효율에서 크게 신한은행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에이스 신지영과 부상으로 이탈 중인 김혜나, 양인영이 없는 상태에서도 박소희, 김혜진, 김지영의 생산성과 활약이 긍정적인 대목이었다. 이번 일정에서 신지영과 양인영이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양인영의 가세로 지금의 KB를 상대로 인사이드에서의 경쟁은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리그 평균 리바운드 지표와 2점 슛 등 오히려 하나원큐가 KB보다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3점에서는 차이를 드러낸다. 하나원큐는 경기당 평균 3점 4.6개로 5.6개인 KB와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고 3점 효율도 20.5%로 23.8%인 KB와의 격차도 생각보다 큰 상태. 외곽 득점력에서조차 확연한 차이가 드러내고 있다. KB스타즈는 강희슬이 좋지 않은 허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경기를 이어가는 상태. 아마 이전 경기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이번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선수들의 컨디션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않은 만큼 하나원 큐를 압도하는 경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강희슬, 김민정 등 외곽 득점력을 갖춘 슈터 자원들이 하나원 큐에 비해 뛰어난 KB다. 외곽 생산성에서의 확실한 차이를 바탕으로 하나원 큐와의 득점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토작가 코멘트 KB 스타즈의 승으로 가닥을 잡아보자. 아직까지 박지수는 개인 연습에 매진하고 경기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기존에 결장했던 전력들도 모두 복귀를 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주축 선수들이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는 상태. 이번 하나원 큐와의 경기에서 확실히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경기에 나설 공산이 크다. 하나원 큐도 주전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며 좋은 컨디션으로 KB와의 경기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고 양인영과 신지현을 중심으로 외곽에서의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단지 이 두 선수의 활약만으로 KB와의 외곽 격차를 좁히기는 무리가 있다. 더욱이 외곽 생산성에서 확실한 차이를 드러내는 두 전력인 만큼 여러모로 KB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번 일정이 될 것이다. KB의 승을 추천한다. 팩트체크 크로아티아 주장인 모드리치는 3, 4위전은 벌칙이 아니고 3위를 차지하기 위해 전진해야 합니다 라고 발언하면서 선수단의 멘탈적인 붕괴를 최대한 막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크로아티아는 지난 경기 3번째 골을 제외한 실점 2개는 다소 운이 따라주지 못했다. 모로코의 전방 전력이 아르헨티나와 비교하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4강전만큼 수비진이 대량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것이 낫겠다. 여기에 맞서는 모로코는 직전 경기 부상으로 고전하던 사이스까지 선발로 출전하는 강수를 두었으나 21분 만에 교체되면서 장점이었던 수비력을 모두 발휘하기에는 어려웠던 환경이었다. 경기력에서는 프랑스에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위안일 것이다. 아직 전통 강호들을 넘기에는 한계가 뚜렷했던 모로코의 모습이었다. 코멘트 크로아티아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모로코의 장점인 수비가 부상자 영향으로 인해 4강전에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크로아티아가 아르헨티나전에서 후반 막바지에는 경기를 정리하는 식으로 운영하면서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비축한 데 비해 모로코는 체력적인 상태가 더 열세일 가능성이 높은 상태. 다만 크로아티아도 중원 전력에 비해 전방 자원들의 세밀함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중원에서는 주도권을 잡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양 팀 다 경기에 임하는 각오가 지난 4강전보단 부담도 줄고 후회 없는 경기, 즐기는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여진다. 2.5번은 덤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최종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또한 모든 카지노, 슬롯, 가상게임, 파워볼 등등 롤링 및 페이백 기타 모든 문의는 언제든지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